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다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 거실에 모여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집은 3남매로 제 위로 오빠가 그리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오빠는 결혼을 했다 보니 새언니도 집에 와 있었어요. 제 동생 은주는 후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지만 항상 밝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노력했기에 가족 모두 그런 은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새언니는 그런 동생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관심과 조언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새언니가 너무나도 쉽게 건네는 조언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새언니가 동생에게 조언을 건넸어요. 아가씨,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보청기가 정말 작고 쓰기 편하게 잘 나오던데 자세히 알아보는 게 어때요? 동생이 잠시 말을 멈추고 당황한 듯 새언니를 바라봤고 곧 말을 꺼냈습니다. 보청기가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예전 거라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은 엄청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의 의도는 좋았지만 순간 섣부른 참견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생이 정중하게 거절했음에도 새언니가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아가씨도 편해질 거예요. 그때 엄마가 주방으로 걸어갔고 새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엄마의 싸늘한 말투에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새언니가 급히 말을 돌리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엄마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동생 표정도 덩달아 어두워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새언니도 눈치를 챘던지 더 이상 보청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집안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새언니와 오빠가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조용해졌는데요.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고 엄마와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곧 엄마가 제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아까 네 새언니가 은주한테 보청기 얘기 꺼낸 거 들었지? 들었어. 은주도 조금 당황한 것 같더라고. 엄마가 약간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어요. 네 새언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다니? 은주가 보청기 불편해서 안 쓰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니. 애가 운동을 오래 했다고 하더니만 역시 예의가 없다니까. 엄마, 운동 오래 한 거하고 예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엄마의 말에 제가 조심스레 대꾸했는데요. 엄마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의 범절을 아는 사람이 대놓고 그런 말을 하겠어? 그리고 은주가 보청기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도 계속 말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닐 거야. 고의든 아니든 은주가 상처받았을까봐 그렇지.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그날 저도 새언니 말에 은주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엄마는 새언니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싸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게 대하던 모습과는 달리 새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이후로 은주는 엄마에게 늘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새언니 입장에서는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겠지만 그 뒤 엄마는 새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엄마는 오빠와 새언니가 집에 온다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식사를 준비했을 텐데 이제는 오빠와 새언니의 방문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여전히 새언니의 보청기 발언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빠도 몇 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놀러 오겠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요즘 많이 바쁘다, 다음에 보자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만남을 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과는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잠시 제 동생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 동생은 후천적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해보기도 했지만 여러 이유로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보청기는 외부 소리를 증폭시켜주지만 단순히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필요한 소리와 불필요한 소음이 모두 증폭되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데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압박감이나 귀 내부의 불편감으로 인해 장시간 사용하면 상당히 피로하다고 했어요. 그러한 이유로 동생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쪽 귀로만 듣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비록 소리가 한쪽 귀로만 들리지만 동생은 이를 잘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가다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집에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언니와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 오빠도 집에 자주 오지 않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꽤 늦은 시간까지 동생이 들어오지 않아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은주한테 연락 왔어? 과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연락 왔어. 그래도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애도 아니고 대학생식이나 됐는데 알아서 들어오겠지. 우리가 너무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냅둬. 어디서 먹는다고 하는데? 집 근처에서 먹는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집 근처라는 말에 안심을 한 채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안방에서 깜빡 잠이 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울렸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동생 은주였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빨리 경찰서로 와야 할 것 같아. 동생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동생 목소리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기에 제가 놀라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빨리 나와봐. 은주가 경찰서에 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서라니. 나도 잘은 모르겠어. 우선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에게 위치를 묻고는 재빨리 집을 나섰는데요.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방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느껴질 새도 없이 우리는 허겁지겁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동하던 중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아빠 오늘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신다고 했는데 우선 우리가 가서 보고 정 안 되겠으면 불러야지. 엄마 말에 고개를 끄덕인 채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대체 왜 경찰서에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서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 길이 한없이 길고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동생뿐만 아니라 새언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의 모습이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얼굴은 엉망이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거기다 마치 전투라도 한 것처럼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기에 그 모습을 보며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던 그때 갑자기 경찰서 문이 열리더니 오빠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얼굴도 불안감과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빠가 새언니와 은주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새언니의 상태를 본 순간 오빠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새언니와 은주를 번갈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고 우리 모두 그저 그 자리에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는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요. 그 여자들의 모습도 처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지레 짐작해보건대 새언니와 그 여자들이 싸움을 한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듣던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 여자들의 정체를 알고 난 뒤 숨이 막힐 듯 놀랐거든요. 그들은 다름 아닌 제 동생 은주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새언니와 은주는 같은 식당에 있었지만 각자 일행이 있어서 서로 눈인사만 한 채 밥을 먹었다고 했어요. 또한 근처 테이블에 동생의 고등학교 동창들도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동창 중 한 여자가 말을 했다네요. 저기 쟤 은주 아니니? 우리 빵셔틀 했던 걔 말이야. 그 여자의 말에 다른 여자들도 피식거리며 웃었답니다. 야,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골탕 좀 먹여볼까? 지금? 쟤 천에도 엄청 모자랐잖아. 내가 보기엔 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지능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니까. 조용히 해. 그러다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듣긴 뭘 듣냐? 그때도 귀가 안 들려서 쌍욕을 해도 못 알아먹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새언니가 주먹을 불끈 쥔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는데요. 그걸 알 리 없던 동생 동창들이 더 신이 난 듯 웃으며 제 동생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내뱉었답니다. 야, 나 방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 말이야. 오늘 우리가 먹은 밥값을 쟤한테 내라고 하면 어떨까? 뭐? 우리가 먹은 걸 쟤한테? 그건 좀 심하지 않을까? 심하긴 뭐가 심해. 옛날에도 돈 뜯어내서 우리 빵 사먹고 분식 사먹고 그랬잖아. 지금은 돈 뜯어내기 그러니까 잘해주는 척하면 헤이거리면서 그냥 사줄걸? 지금 이곳에 차마 적을 순 없지만 동생에 대한 비하바람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입에 올렸답니다. 새언니가 처음에는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참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인간들의 말은 더욱 심해졌고 동생을 향한 조롱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새언니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네요. 결국 새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인간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새언니가 그들의 테이블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말을 내뱉던 순간 분위기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냉랭해졌다네요. 니들 지금 내 동생한테 뭐라고 했어? 새언니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쏘아보며 말했다네요. 그 말에 그 인간들이 잠시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네요.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그리고 언니? 제 언니가 이렇게 키가 컸나?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가서 먹던 밥이나 먹지 그래? 이게 진짜 싸가지를 밥 말아먹었네? 뭐? 싸가지? 이 여자가 뭘 잘못 먹었나? 재수없게 지랄이야 지랄이. 그 무리 중에 대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참지 않고 새언니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는데요.
순간 새언니가 그 여자의 팔목을 잡고 몸을 힘껏 밀쳐버렸답니다.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접시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네요. 물론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그들에게 향해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대장으로 보이던 여자가 새언니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는데요. 새언니가 동물 같은 반사신경으로 피한 채 순식간에 그 여자를 바닥에 눕혀버렸답니다. 새언니는 태권도 유단자에 복싱도 취미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불을 보듯 뻔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테이블과 의자가 쓰러지며 여기저기서 비명과 고함이 들렸다네요. 식당의 다른 손님들이 겁에 질린 채 멀찍이 떨어졌고 식당 주인에게 누군가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고 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그들을 간신히 떼어놓았는데 경찰서에서 본 새언니 머리는 마구마구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새언니를 보고 있던 엄마가 무서운 얼굴로 새언니를 노려봤는데요. 새언니 역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혼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이것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막내 아가씨 빵 셔틀 시키고 귀 가지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만 있을 언니가 어디 있겠어요. 새언니가 흥분한 채로 손을 흔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새언니의 목소리엔 아직도 화가 가시지 않은 듯 했는데요. 그때 엄마가 무서운 표정으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 말을 듣고 새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단호한 표정으로 다시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긴 아주 잘했다고 했지. 언니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순간 새언니의 입가에 작게 미소가 번지면서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하죠. 저것들 강냉이 완전히 털어버렸어야 했는데 경찰이 너무 일찍 왔지 뭐예요. 니들 길 가다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그때는 진짜 골로 갈 줄 알아. 내 말 알아들었어? 새언니가 여전히 흥분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자 그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뒤 쌍방과실로 경찰서에서 서로 합의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인간들이 뭐가 캥기는 게 있는지 먼저 빨리 합의하자고 재촉을 했거든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새언니를 향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 오늘 정말 고마웠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아까 저것들을 작살내줬어야 했는데 아직도 아쉽다니까요. 근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제가 막판에 제 머리채를 일부러 좀 내주고 가드를 내렸거든요. 그래야 쌍방과실이 나을 것 같아서요. 막내 아가씨, 괜히 저 때문에 많이 놀랐죠? 죄송해요. 새언니가 동생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동생이 눈물까지 글썽인 채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걔들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대학 못 가고 어디 취업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동생의 말을 들으며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비록 동생이 한쪽 귀가 잘 안 들렸지만 성격도 밝고 친구도 많다 보니 학교 생활을 잘한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또한 많이 놀란 표정으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걸 참고 있었어? 걔들이 힘들게 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어. 나보다 더 힘들게 한 친구도 있다 보니 난 그냥 빵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말았어. 가족들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 심한 걸 잘 아는데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동생의 말에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아야만 했는데요. 엄마 또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새언니가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어요.
내가 깜빵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끝장내서 했는데 죄송해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깜빵 가는 건 좀. 새언니 말에 동생이 피식 웃으며 다시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엄마도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집안에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주 든든하네. 오늘 수고 많았다.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새언니가 큰 소리 치던 순간 오빠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앞으로는 조금만 참아줘. 그리고 태권도도 유단자인데 이제는 복싱은 그만 다니자. 하루하루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원래 잘 참는 성격인데 걔들이 진짜 심하게 말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계속 운동을 해야 자기도 지켜줄 거 아니야. 만약 집에 강도라도 들어오면 자기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새언니 입에서 강도라는 말이 터져나오자 오빠가 손사래를 찌면서 외쳤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강도를 상대하겠어. 거봐, 이러니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니까? 새언니 말에 오빠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모습에 엄마가 참지 못한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새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동생이 빵 셔틀과 함께 힘들게 지냈다는 말에 작정을 한 듯 얼마 뒤부터는 법률 자문을 받고 동생을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의 행동을 증명할 증거와 증인을 모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악랄하기로 유명했다 보니까 동생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들 또한 합세하기 시작했다네요. 어느 날은 새언니가 집에 찾아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인간들 사회에 발 못 붙이게 할 거예요. 인과응보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조사해보니까 그 인간들 때문에 자퇴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뭐? 자퇴라니? 그걸 어떻게 알아봤어? 요즘은 사람 사서 알아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샀단 말이야? 당연하죠. 그런 인간들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걸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 그것도 당연히 법률 자문 받았죠. 법률 자문까지 받았어? 네. 그래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악하게 살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줘야 해요. 그런 인간들은 좋게 좋게 말하면 들을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날은 막내 아가씨도 옆에 있어서 제가 말을 순화해서 한 거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말도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그 인간들이 다니는 회사에도 알릴 거예요. 새언니가 놀라운 말을 이어가자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회사에 알려서 뭘 하려고? 뭘 하긴요. 그런 인간들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니까요.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렵게 소개로 들어간 회사라고 하던데 예전에 했던 일들이 밝혀지면 제대로 회사 못 다닐걸요? 그날 새언니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도 새언니 생각이랑 같아. 당한 사람만 평생 고통받고 그런 인간들은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 자퇴까지 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랬겠어? 다들 그냥 참고 넘기니까 그 인간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래놓고는 아직도 반성하지도 않고 은주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도 들었잖아. 그냥 좋게 좋게 말해서 바뀔 인간들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인간들 일을 회사에 알리긴 해도 그 인간들을 해고할지 말지는 그 회사가 결정하는 거잖아. 제 말에 엄마도 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새언니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들 무리 중에는 힘들게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갔던 사람도 있다고 했고 새언니의 머리채를 잡았던 대장격이던 그 여자는 그 와중에 대기업 직원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만행이 밝혀지면서 결혼을 2달 앞두고 남자가 헤어짐을 통보했다고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다른 피해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졌다네요. 학교를 자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SNS에 알린 것은 물론이었고 결혼을 앞둔 그 인간 예비 신랑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그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그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 무리 중에 공무원 시험에 정말 어렵게 합격을 했던 사람이 피해자들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우리 가족은 한층 더 단단해졌는데요. 특히 새언니에 대한 오해는 완전히 풀렸고 엄마도 예전처럼 새언니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언니를 자주 챙기며 고마워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새언니의 진심을 느꼈고 그 덕분에 가족 간의 유대가 더 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새언니와 저도 완전히 마음을 터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언니가 웃으며 동생과 제게 말을 꺼냈어요. 저랑 같이 복싱 한번 배워볼래요?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거든요. 새언니의 말에 저보다 동생이 눈을 반짝였는데요. 복싱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언니에게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줄넘기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동작이 서툴러서 주먹을 제대로 쥐는 법조차 몰랐지만 새언니가 인내심을 가지고 교정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운동을 못하던 우리 둘 다 제법 자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새언니와 함께 복싱을 시작한 후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우선 회사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불면증이 있던 것도 완전히 사라져서 꿀잠을 자다 보니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도 훨씬 건강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언니와 함께 재미로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욱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도 우리에게 슬쩍 다가와 말을 꺼냈어요. 나도 니들 따라서 운동 좀 해볼까? 엄마 운동하는 거 질색하잖아. 살이 쪄서 이러다 굴러다닐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운동하면 좋긴 하지. 그럼 같이 하자. 얼마 뒤 엄마도 우리와 함께 운동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다 보니 점점 몸이 가벼워진다며 더욱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강해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면서 우리 모두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새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언니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언니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언니, 그동안 우리가 언니를 오해하고 섣부르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해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새언니는 그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숨어 있었는지, 얼마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 깊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언니의 그 마음은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커다란 힘이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동생이 더욱 밝아진 것 같아서 행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